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 시그널입니다. 제가 어제 이 비트코인이 241선을 돌파를 완벽하게 해주지 못했으니 내일, 그러니까 오늘 양봉이 나오는 것보다는 241선을 맞고 하락을 한 뒤에 재상승해서 201선을 맞고 1차 하락이 더 있을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락장에서 코인 시그널 차트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중요한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시면 두 가지 종류의 신호가 있습니다. 노란 색깔 그리고 하얀색, 매수 신호도 마찬가지로 하얀 색깔 그리고 노란 색깔이 있습니다. 자, 노란 색깔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길고, 그러니까 반응이 조금 늦고 정확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하얀색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짧고 대신 정확도가 조금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분봉이 가장 안전하고 좋다, 이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BTC 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하얀색 짧게 나오고 매도 신호 나오고 밑에, 그리고 매도 신호 여기서 횡보하다가 위로 올라가서 매도 신호 맞고 하락, 매수 신호 올라가고 매수 신호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가지고 있죠. 오늘 거래 대금이 가장 높은 종목인 이더리움 클래식을 보면 노란색 매도 신호가 나온 뒤에 여기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윙 같은 경우에 특히 어디서 하락하고 어디서 상승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락하기 전에 매도 신호로 하락을 하는 타이밍을 미리 알려준다. 어제에 비해 가장 많은 하락을 한 스와이프도 매도 신호 나오고 매도 신호 나오고 밑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간에 여기에 노란색 매수 신호가 떠 있죠.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큰 틀로만 보면 우리는 내려가는 타이밍을 미리 알 수 있다, 올라가는 타이밍을 미리 알 수 있다, 1차 강의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내용이지만 하락장에서 특히 언제 내려갈지 모르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특히 이 신호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신호처럼 100%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차트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실 때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기준입니다. 자, 이 차트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나의 기준을 세우고 조금이라도 이탈하는 모습이 생긴다면 여기서 과감히 손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1차 강의 보신 분들은 특히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저항, 지지의 의미를 세게 가지고 있는 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접근을 한다면 우리는 검정색 선 지지를 받겠구나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검정색 선을 이탈하는 이 타이밍에 무조건적인 손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원칙, 개별 종목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고 매수를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단타를 10번, 100번 모두 단타를 적중시키는 차트가 아니고요. 스윙으로 가기에 적합한 큰 흐름상 스윙인 종목에서 수익률을 최대화, 극대화 시켜주는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혹은 주봉상 이 차트가 아니라 뭐 이동평균선을 이용하시는 분들 자신만의 스윙 기준이 있겠죠. 종목을 판별하는 기준이 있으실 텐데 그 기준에서 지금 들어가도 되는 종목일 경우에 접근을 해라. 이것이 두 번째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을 했지만 여기서 신호를 띄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길로 가는 이 스윙 상승 흐름에서 스윙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파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이 차트지, 어떤 종목이든 대나가나 발 들이면 무조건적인 상승을 의미하진 않는다, 무조건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봉상 차트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뒤에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접근을 해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원칙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시장을 확인하라입니다. 비트코인 USDT 기준으로 이 비트코인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하락이 나올 거라고. 자, 이런 경우에 개별적인 종목이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더라도 시장의 힘이 이 상승의 힘을 조금씩 눌러서 정상적인 상승이 아니라 조금씩
하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차트를 가지고 매매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승이 가능한 자리에서 이것을 극대화하기 위한 용도이니 시장이 주가의 흐름을 방해할 때는 과감하게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더 나아가서 하락이 예측이 가능할 때는 이 매도 신호가 나오는 타이밍에 청산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오는 타이밍에 청산을 하는 것이 좋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번, 2번, 3번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차트를 이용한 매매에 접근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씩 가지고 있는 현금에서 소액으로 조금씩 이 차트에 맞는 매매를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보시다가 어느 정도 숙달이 되셨을 때 그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리셔서 매매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차트를 조금 더 세세하게 어떤 식으로 이용하면 조금 더 안정성을 높이고 조금 더 수익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코인 시그널 강의가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 차트를 직접 이용을 하시면서 '나는 자꾸 손해를 보게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손해를 보시는 것들에 대한 이유를 피드백을 또 따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차트를 접근하시는데 너무 걱정 가지지 마시고 소액의 현금으로 접근을 하셔서 안정성을 점점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차트는 제가 주식에서 쓰던 차트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저는 다른 차트가 아닌 이 차트와 지수 이동 평균 그리고 일목균형표만 이용해서 모든 매매를 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아, 자, 그러면 오늘 이 코인 시그널 차트에 대한 강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